네, 안녕하세요. 윤장우 세무사입니다. 이번에도 재경관리사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됐고, 재경관리사는 재무회계 플러스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시험이에요. 지금 바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준비사항은 준비물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 계산기 14자리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카시오 14자리 치시면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. 어디서 치시든.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고, 이게 필요할 것이고, 쓰던 거 있으시면은 당연히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준비물 뭐 샤프, 펜, 그리고 형광펜까지 해서 있으시면은 뭐 당연한 건데 각자만의 필기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.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신 바대로 하시면 좋겠는데, 혹시나 아직 공부 방법이 정립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좀 필기하는 감이 무뎌지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일단 검정 필요할 거고, 그 다음은 이런 빨강, 그리고 파랑, 이런 아이들을 갖추시는 게 뭐 가장 기본이잖아요. 우리 검정은 일반적인 필기고, 그 다음에 파랑, 빨강으로 뭐 색깔을 구분하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. 샤프를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가감하게 선을 긋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일단 샤프로 먼저 필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검정 색깔 펜으로 덧 입히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러면 좀 더 예쁘게 책이 좀 꾸며지고, 그럼 공부할 맛이 좀 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샤프를 말씀드리는 거고, 형광펜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 전날쯤 되도록 이거 좀 중요한데 자꾸 내 몸 안에 체화가 안 된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은 노란색으로, 이렇게 노란색 추천을 드립니다. 형광펜은 물론 개인 선호마다 다를 거니까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쓰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저는 노란색이 눈에 잘 띄는 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좀 추천을 드리고, 형광펜으로는. 그리고 선수 이수 과목으로는요, 회계관리 2급, 회계관리 2급 시험에 회계 원리를 다루고 있는데, 학부 때 회계 원리 시험을 준비하셨거나 회계 원리 과목을 들으셨거나 아니면 회계관리 2급을 뭐 3일이든 어디 다른 그 계열의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이 과목을 듣기, 이 시험을 듣기 위해 시험 준비를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. 네, 반드시. 왜냐면 여기에 회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뭐 차변이 어떻고 대변이 어떻고 또 복식 부기 원리, 뭐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.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솔직히 힘듭니다. 예, 그래서 여기서 차변이 뭐고 대변이 어떻고 뭐 중간중간 제가 문제풀이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저도 모르게 드릴 수는 있으나 이거에 대해서 깊숙이 드릴 수는 없어요. 시간 관계도 있고.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고, 선수 이수 과목으로. 그리고 이 책이 좀 요약서, 정리서 형식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본서를 좀 펼쳐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들었는데 그 개념이 잘 익숙하지 않다, 그런 것들은 중급 회계책이든 원가관리회계책이든 뭐 시중에서 어떤 거나 상관없어요. 뭐 이 시험의 주관처가 3일 회계법인이잖아요. 거기서 나와 있는 기본서가 가장 뭐 좋을 것 같고, 그게 아니더라도 학부 때 쓰시던 책이 있으면은 그 기본서를 갖고, 혹시 제가 최대한 충실히 설명을 드리겠으나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그 기본서의 서설 있죠.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할 수 있거든요. 그런 걸 읽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감 잡고 이 책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이렇게 드리고, 뭐 백과사전 선행학습이라고 말씀드려놨는데 백과사전식 학습도 괜찮아요. 백과사전식 학습. 백과사전식은 뭐냐면 필요한 내용을 내가 발췌해 보는 거죠. 백과사전식은 우리가 뭐 A부터 끝에 G까지 다 막 공부하듯이 보지는 않잖아요. 필요하면 그때그때 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본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시간들이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선행학습까지가 좀 어려우시다라면 백과사전식 학습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그리고 강의 진행 과정,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, 일단 저는 이론 밑에다가, 중요 이론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밑줄하고 말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말하는 거는 밑줄을 긋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고, 그리고 이론 옆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제가 체킹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하시거나 할 때 문제 위주로 제가 복습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그 문제 푸시고 그 관련 이론 가시고 또 이론 보신 다음에 또 관련 문제 가시고,
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익히시기 좋게끔 제가 세팅을 좀 해드릴게요. 저희 학문은 좀 실천학습이기 때문에 손으로 문제를 풀고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론 관련 문제 잘 링크를 제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손익계정이라고 있어요. 그 아이들 뭐 수익 비용인데 이건 제가 파란색으로 제가 체킹을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은 빨강색으로,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. 회계 처리를 할 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아 이거는 수익과 비용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되는 거구나. 뭐 매출이나 그런 것들, 기타 포괄 손익은 뭐 평가이익 같은 거,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 빨강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좀 보시면 좋겠고 구별이 되시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체킹을 합니다. 그리고 추천 공부 방법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회계학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게 오답 노트 작성이에요. 오답 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냐? 예를 들어 챕터 1 있으면요.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문제 자를 이렇게 하죠. 문제 1, 2, 3 이렇게 있겠죠. 그리고 회독수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. 그러면은 노트가 있으면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챕터 1의 문제 1을 내가 처음 풀었어요. 그럼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적을 수 있겠죠. 막 다 적고 그게 아니라 내가 틀렸거나 말 그대로 이 개념을 이 개념 때문에 내가 틀렸다라는 건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나한테 커스터마이징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 그 딱 틀리거나 그런 부분만 체킹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두 번째 풀 때 거기서 또 뭐 나올 수 있겠죠. 그럴 때도 체킹을 해주시고 문제 2도 마찬가지고 문제 3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요 나중에 우리가 시험 전날에 그 많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. 물리적 시간상 그 시험 전날에 우리가 뭐 24시간 내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풀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. 전체 내용을 보고 들어가야 이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유추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 문제 풀이는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정리하고 가신다.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학교 등교하시면서 중간중간 보시는 거예요. 이 오답 노트를. 그러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문제는 손으로 푸는 연습을 하되 그에 대해서 좀 틀리거나 좀 중요하다 싶은 거를 살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챕터별 문제풀이는 뭐냐면 이거 괜히 지웠네요. 챕터 1에서 아까처럼 문제 1, 2, 3 이렇게 있고 또 챕터 2도 또 챕터 3도 문제 1, 2, 3, 4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. 문제 1, 2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 처음에는 일단 진행을 할 때 진도별로 챕터 1에서 문제 1에서 끝까지 다 풀 수밖에 없고 그죠? 아무래도 그 진도 순서에 맞춰서 또 챕터 2에서도 또 1에서 또 끝까지 계속 풀 수밖에 없고 챕터 3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쭉 나아갈 텐데 어느 정도 순간 되면 예를 들어 챕터 1이 끝났다. 그래서 문제 다 푸셨다. 이건 세로 풀이죠. 이렇게 하면 세로 풀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챕터 2로 가시면요. 이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로풀이 이건 세로풀이잖아요. 챕터 1에 대해서 쭉 푼다. 이거는 세로풀인데 챕터 1, 챕터 2, 챕터 3 나아가면서는 횡풀이 이걸 뭐 예전에 수험가에서 횡풀이라고도 불렀어요. 가로 횡자 써서 횡풀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시험은요. 챕터 1에서 두 문제, 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. 전 범위에 걸쳐 나오지 이 챕터 1에 대해서만 묻는 시험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전 범위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회전시키려면은 챕터 1에서 오늘 한 세 문제 풀고 그 다음 챕터 2에서 또 세 문제 뭐 그런 식으로 챕터 3에서 또 세 문제 그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. 이거를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챕터별 문제풀이 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. 그래서 행풀이
이런 식으로 노란색 느낌으로 이렇게 푸시는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